공정이 너무너무 많죠. 마감 공정 중에서 정말 마감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홈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차근차근. 안녕하세요. 스웨덴 디자인 공작소 디자인 실장 김지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인테리어 공정을 쉽게 3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는 크게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완성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획,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 세 번째는 마감입니다.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기획이에요. 기획이 뭘까요? 기획은 계획이에요. 어떻게 내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편한 부분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계획 단계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과연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미적인 게 1순위인지 기능적인 것도 해결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치가 있어야 되겠죠. 공사 범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맞아요. 예산입니다. 예산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냥 나는 평당 얼마짜리 공사를 할까가 아니고 내가 주어진 금액 안에서 인테리어 계획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더라도 5천만 원을 모두 예산치에 넣으시면 안 되고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가전도 사셔야 되고 가구도 사셔야 되고 커튼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공사의 액수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 그 기준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업체 선정입니다. 이 업체와 내가 잘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꼭 1순위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도 중요하긴 하지만 얼만큼 나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고 내 결과, 나의 스타일을 잘 맞춰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업체를 선택하시고 수많은 제안을 받으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결정 안에서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 조정할 건 조정하고 상향치가 내가 이 금액을 썼을 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예산치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꼭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 했을 때는 또 예산이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는 기획 단계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현명한 선택을 하셔가지고 업체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기획 단계가 끝나면 시공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이때는 어떤 걸 준비하게 되냐면은 업체 내에서는 2가지로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팀과 디자인팀의 미팅을 통해서 현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이너가 자재발주를 하게 돼요.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이 끝났으면 이제 뭘까요? 시공입니다. 시공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공 안에서는 첫 번째 기초공사, 두 번째는 마감공사로 볼 수 있어요. 기초공사는 마감공사 하기 전에 선작업을 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철거, 두 번째는 설비공사입니다. 철거 안에서는 저는 3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바닥재 철거, 두 번째는 샤시 철거, 세 번째는 일반 철거입니다. 이 안에서 철거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은 설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설비는 필요한 것을 미리 갖추는 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저는 4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와 배수, 물에 관련된 것. 두 번째는 방수예요. 물에 관련된 장소에 방수 작업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 그리고 네 번째는 보일러 관련 작업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도와 배수인데요. 온수와 냉수의 위치 이동이라던가 그 위치 이동을 하면서 시설 점검을 합니다. 수압이 잘 걸리는지 그리고 배수가 원활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수입니다. 철거를 했으면 물이 쓰는 공간에는 방수를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액체 방수를 하고 두 번째는 통합 방수를 올리게 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담수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건데 방수된 바닥면에 물을 채우고 며칠 동안 지켜보는 건데요. 아파트에서는 이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전기예요. 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위치, 조명, 그리고 콘센트,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했을 때는 선작업, 그리고 공기청정 시스템에 대한 선작업, 모든 선작업에 대한 전기 공정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일러 관련 작업이에요. 개별 난방일 경우에는 용량과 상태에 따라서 교체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확장 구간에 보일러 연장 작업을 하고 미장 작업까지 하게 됩니다. 시공에서 두 번째 마감재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실내 인테리어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목공사가 첫 번째로 진행이 됩니다.
고공사는 천장 그리고 벽, 문틀 공사가 크게 해당이 되고요. 제대로 되지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들어오는 도배나 페인트, 타일, 가구 등의 최종 마감재가 깔끔하게 시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일 공사입니다. 타일 공사는 욕실의 벽바닥, 세탁실의 벽바닥, 그리고 발코니의 바닥, 싱크대 벽, 바닥 부분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필름 공사예요. 필름 공사는 현관문 내부, 문틀, 문, 걸레바지, 천장 몰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페인트가 있겠어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내 벽면과 천장의 페인트를, 친환경 페인트를 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물론 선택에 따라서 도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탁실이나 발코니에 벽과 천장 부분이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보통은 탄성 코트, 아니면 세라믹 코트, 아니면 곰팡이 방지 페인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기 세팅입니다. 도기 세팅은 욕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양변기, 세면기, 수전유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SMC 천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건장 이런 것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 번째, 도배입니다. 공정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차근차근 풀어가게 됩니다. 도배는 합지 도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실크 도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이제 시공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런 공정으로 순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닥 시공입니다. 바닥 시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마루, 그리고 원목마루, 마루 종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포세린 타일이라는 자재도 있지만 그 타일 자재는 선행에서 이제 타일 작업 부분에서 해당이 되고, 만약에 마루가 없으면은 이 바닥재 시공에서 마루 공정은 점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조명과 스위치 설치예요. 조명을 설치하고 스위치, 콘센트가 설치하고 나서 후 공정에 대해서 이제 가구가 들어올 예정인데, 실내 밝기를 밝혀주고 시설 점검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시스템 에어컨의 이제 본체와 그리고 커버를 달게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걸고 나서 모든 테스트, 가동 테스트하고 모든 테스트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드디어 다 왔어요. 가구입니다. 가구는 주방 싱크대 가구가 있고 시스템류 이제 행거와 선반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현관장이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해가지고 실내 공사의 마감재 공사는 끝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마감이에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공사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마감 공사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그 아래로 또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하고 수정 공사, 그리고 두 번째는 홈스타일링입니다. 첫 번째는 중공청소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중공청소는 각종 보양제 제거를 하고 큰 분진과 먼지를 먼저 간단히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와 동시에 저희가 하자난 부분을 동시에 체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리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입주 청소 전에 마감재와 마감재의 부착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방수를 위해서 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입주 청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디테일하게 청소를 진행하고 입주자가 생활하는데 건강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수정공사인데요. 공사 중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각 부분에 알맞는 수정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입주 청소를 진행하면서도 마감재 손상 우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선택이기도 한데요. 다섯 번째, 새집 증후군 케어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공사 중에 생긴 먼지나 분진 이런 거는 좀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새집 증후군 케어를 받아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마감 공정 중에서 정말 마감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홈스타일링인데요. 홈스타일링을 제가 공사 마감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전, 가구, 그리고 패브릭 안에서 커튼 블라인드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공사하는 목공 과정, 타일 과정, 모든 과정에 모든 데코가 잘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해드리면서 세팅을 봐드리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북박이장 가구를 맞췄는데 그 안에 스타일러, 그리고 슈드레서, 냉장고 많은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저희가 짠 부분 안에 핏이 잘 맞는지 한 번 더 점검해서 봐드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꼭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브릭 세팅인데요. 패브릭 세팅은 커튼하고 블라인드예요. 저희가 이 커튼과 블라인드를 간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보통 이제
샷이 있는 부분에 손잡이 있는 데가 막 걸린다던가 아니면 커튼박스 안에 커튼이 잘 안 들어간다던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우리가 모르는 아주 사소하게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잡기 위해서 저희는 홈스타일링이라는 구간을 항상 마련해가지고 휠을 한번 맞춰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마감 시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라운딩을 하면서 하나하나 같이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공정이 마감이 됐습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셀프 인테리어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인테리어 진행을 하면서 과정을 알면은 서로 간의 소통이 편해지기도 하고 고객분들도 공부하시고 우리 업체들도 그거에 맞는 가이드를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